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장수정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목소리로 좀 인사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전화 주시면 맑은 목소리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침을 좀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뉴얼 안내를 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엔 사업이 좀 많이 변동이 된 부분이 있고 비슷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재부나 문체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무탈이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가지고 종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저희 협회에서도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는데요. 사업 개요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안내 사항에서는 홍보나 안전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운영 흐름하고 업무 진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마무리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된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기류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정이고 지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사업의 차이와 특성을 선생님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고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사업 지침에 따라서 여기 사업 운영 그리고 예산 계획을 수정하셔가지고 최종 사업 계획서를 5월 30일 금요일까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뭐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운영도 하고 예산도 쓰고 정산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사항인데요. 저희가 어제 담당자분들께 메일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24년도 사업 로고입니다. 이 외에도 포스터라든지 키 비주얼 같은 부분들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뭐 자료집이나 홍보문을 만드실 경우에는 저기 주체, 주관, 그리고 시행기간이 저렇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뭐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채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나 SNS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해 주셔가지고 그 실적을 등록하실 때 홍보 실적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최소 참가자 수 모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업 설명회하고 질의응답 때 이미 다 확인하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 20명 모집 부분이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은 애초에 좀 모으실 때 뭐 30명을 먼저 모집하시거나 결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뭐 그냥 20명 자체가 어렵다 하시면 그 뭐 10명을 모집하시되 회차를 좀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참여자 수 총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같이 수정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반 안전 지침인데요. 뭐 감염병이나 그런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탐방 관련해서 안전상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응급물품 같은 거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이랑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기획하실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는 지침도 저기 매뉴얼 저희가 어제 메일로 배포한 데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관리 시스템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요 서식도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담당자 서명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이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아마 저희가 하는 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들으신 게 있으면 그 이수증을 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개별 이수하신 거를 그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위에 있는 서약서랑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사 및 보조인력 분들도 이 이수 대상이세요. 이 담당자, 강사, 보조인력 등이 모두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강사, 보조인력은 사례비를 요청하실 때 뒤에 붙임으로 붙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시는 게 없으면 저기 매뉴얼 4쪽 보시고 그 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소요 시간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성범죄 전력 조회 관련인데요.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 보조 인력은 이제 이 조회 동의서를 문화시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점이랑 아래 법령 링크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강사 보조 인력이 제출한 동의서를 이제 문화시설 담당 선생님께서 수령을 하셔가지고 조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강의 시작 전월까지 조회 요청을 실시해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제 운영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프로그램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전월까지 실시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강의 시작 전까지만 최대한 확보하셔가지고 요 해당 사항 없다는 거를 확인하신 뒤에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회신까지는 소요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문화시설에서 그 확인하셔가지고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랑 영상 촬영 부분 관련해가지고 프라이버시랑 초상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강사와 보조 인력 그리고 참가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요 서식 4번은 강사 보조 인력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서식 7번은 참가자 대상되는 부분이니까 요 서식 활용하셔가지고 동의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여행자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서식 8번 내용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탐방 진행하실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탐방 외에도 강연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든지 이동을 한다거나 야외 강연을 하게 돼서 안전이 좀 보장되기 어렵다 하시면 그때에도 반드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행자 보험 그 ABC 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따로 없다 하시면 저희가 안내하는 거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방 가실 때 전세버스 운영 관련된 건데 일단은 차량 차원 그리고 운전자 차원에서 안전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차량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이제 문화시설 선생님들께서 업체에게 저런 서류들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말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보관만 하시고 관리 시스템에는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서식 9번은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점검표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뭐 안전사항이라든지 출발 전에 어떤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자 적격 여부도 밑에 있는 그 신상정보 열람 하시고 버스기사분에 대해서 성범죄 경초에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 3장 이제 업무 흐름도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요것만 따라서 오시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지금부터 12월 종료까지 어떻게 되겠다 하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계정을 드릴 거예요. 계정 이제 로그인 하셔서 딱 들어오면 보시면 잘 보이나요? 1번부터 1, 2, 3, 4, 5, 6, 7번까지 순차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흐름을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일단은 저희 주관기관에서 선정된 문화시설에다가 계정을 전달할 거예요. 한 개 사업당 한 개 계정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는 2개 사업이 되셨으면 2개의 계정을 받아가시겠죠. 그러면 전달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로그인 하시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시설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1번 문화시설 정보 확인을 클릭하셔가지고 시설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저희 쪽에 승인 요청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승인하거나 보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때 담당자가 중간에 뭐 변경이 되거나 하셨을 경우에 저 부분도 같이 꼭 챙겨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 전 서류 제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2번에 운영 전 필요 서류 등록 버튼 들어가시면은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총 5가지의 서류인데 첫 번째 업무 협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각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약서 부분 그리고 교육 이수하신 거 이수증 첨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카드하고 USB 수령증을 같이 첨부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셨으니까 앞에서 등록하실 때 카드랑 USB 수령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저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금주 중으로 저걸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할 거예요. 그래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수령 직후에 저걸 출력하셔가지고 수령증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무 협약서는 빨갛게 돼 있죠. 관인을 날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담당자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인데요. 3번의 사업계획서 등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버튼 보이시죠? 요 5개.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들이 다 한 번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하실 필요가 없고 요거를 출력하신 다음에 관리 시스템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업 지침에 맞는지 예산이 뭐 잘못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사업이 뭐 프로그램이 300개, 40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700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거의 2배로 늘어났고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마감 기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적체가 돼서 승인이 빨리빨리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같이 전화를 하면서 잘 챙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홍보 이미지 가지고 뭐 포스터 만들어서 홍보하고 모집하시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앞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모니터링 실시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협조 잘 해주시고 운영을 하시면 이제 실적이 나오실 거잖아요. 그걸 이제 4번 실적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참가자 수라든지 홍보 실적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요것도 클릭해서 인원 넣고 실적 넣고 사진 넣어주시고 다음에 실적 확인 요청 버튼 요거를 누르셔야지 저희 쪽으로 그 목록이 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승인하거나 보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 실적 승인이 완료되어야지 강사님들한테 이제 사례비를 드리는 게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정산 부분인데요. 예산은 크게 2개입니다. 사례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5번 사례비 요청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정보 입력하시고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랑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하면 승인 처리하고 이제 사례비 지급을 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뭐 미비할 경우에는 이게 보완 요청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급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이나 보조 인력 분들이 이제 사례비가 안 들어와서 문의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매뉴얼이나 요 뒤쪽에 제가 요청 캘린더로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카드 받으신 걸로 이제 결제를 하실 거잖아요. 결제하고 난 뒤에 여기 6번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내역 등록하시고 증빙서류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불러져 와요. 그게 3, 4일 정도 걸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운영비 항목이라든지 사용 내역 그리고 증빙서류가 잘 붙어서 왔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승인하고 보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증빙서류 목록이 세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영비 금액을 모두 사용하신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출력 버튼 눌러서 저희 쪽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건건히 다 살펴보고 승인하고 보완 요청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써 있지만 사업 종료되신 후 10일 이내로 그 해주셔야 되고 최종 마감일이 11월 8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인데요. 결과보고 같은 경우는 7번 결과보고 버튼 마지막에 있는 거 누르셔가지고 정보 입력하시고 똑같이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또한 사업 종료 10일 이내에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하시고 나서 사업 성과물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카드하고 USB 우편으로 저희 쪽으로 다시 보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 카드랑 USB 사업 끝났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오리시거나 폐기하시면 안 되고 꼭 저희 쪽으로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제출해 주신 최종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진행하시다가 변경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저희랑 사전 논의를 거쳐서 승인하신 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주간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랑 매뉴얼, 시스템 같은 거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올해 쓰실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실시간 댓글 봐도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잘 해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문의하고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서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대상별하고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대상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5개 있죠. 요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사업계획서 이게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셔야 될 거. 요거 제가 그 관리 시스템에 올려드릴 거여가지고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사분들하고 보조인력분들은 사실 이 사례비 때문에 챙겨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근데 받기 좀 어려운 것들이 이 전력조회 결과 받는 거.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받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랑 보조인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서식 5번의 표준계약서 부분이에요. 이 강사님한테는 표준계약서를 보여주시고 강사님 서명을 받아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있고, 그 사업 운영 전에 사실 이 사례비 영수증 서식 3번 제외하고는 사전에 다 오늘 가서 뭐 메일이나 요청 드리면 바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서식 받자마자 바로 요청해 주시면 사업 운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는 사업 운영 전, 그리고 중간, 그리고 후로 나눠보면은 전은 계속 반복되죠. 요 5개랑 최종 사업 계획서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사례비랑 운영비, 증빙서류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이 서식 3번부터 5번까지가 사례비 지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운영비 쓰고 증빙서류 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고요. 이 기타 서식은 아까 뭐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여행자 서식, 차량 점검표 같은 부분이라서 저희 서식 가져다가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후에는 운영비 정산 보고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4번째 예상 집행입니다.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돼요. 필요한 서류 사전에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비를 건건히 등록해 주신 다음에 운영하시고 나서 실적을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승인 처리하고, 승인된 상태에서 사례비 요청이 진행되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강사님하고 보조인력분들께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 사례비에는 그 강연료뿐만 아니라 원고료,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료와 교통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지출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시설 내부 인력에게는 이 사례비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부 인력이 강의를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강의에 대한 사례비를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이 내부 인력의 범위는 직원으로 계약된 내부 인력, 그리고 대표 및 직원의 친인척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강사와 보조 인력을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강사가 1, 2, 3회차에는 강사로 참여를 하고 8회차에 갑자기 보조 인력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모두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라든지 계좌번호가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캡처를 하나 해놨죠. 이게 관리 시스템에 직접 이제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계좌번호를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어야지 그 원천징수 세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시스템에는 DB 보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넣어도 보안이 가능해요. 근데 첨부 파일에는 보안이 어렵기 때문에 PDF에는 꼭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비 지출 요청 캘린더인데요. 이런 캘린더는 저희가 매달 그 요청하는 부분에서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서식 및 매뉴얼에서 계속 확인 가능하시고, 기리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이제 사례비 요청이 진행이 돼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은 셋째, 다섯째 주 화요일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주, 둘째 주에 했던 거는 셋째 주에 나가고, 넷째 주에 했던 거는 다섯째 주에 나가는 걸로 되고요. 그리고 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에 한 개, 둘째 주에 나갑니다. 그래서 지출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지출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결과적으로 주간기관이 저희 협회에서 확인 후에 지급을 하고, 이 원천징수 세액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 초과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에 5만 원씩 책정이 돼 있을 때 3회차 묶어서 하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액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사업 소득 8.8%, 3.3%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례비 요청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그 건건이보다는 묶어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7월에 3회차를 진행했다. 그러면 3회를 다 한 번, 한 번, 한 번, 3번 하시는 게 아니라 3회를 체크를 다 한 번에 하시면 묶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따 관리 시스템 시연하는 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불 지급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비는 끝났고 운영비 부분인데요. 운영비는 저희가 드린 카드랑 USB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사례비랑 같을 수 있지만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종 사업 계획서 수정하실 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추비나 식비로 사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나눠주는 시혜성, 사례성 물품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기념품이라든지 뭐 도서 불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성 물품도 불가능합니다. 뭐 커피포트나 텀블러 같은 거 소모품처럼 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경상운영비, 뭐 상근직원 인건비나 뭐 전기세, 수도세, 범칙금 불가능하시고, 주류, 유용성 지출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기준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불가하거나 제한된 항목으로 지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한 업종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확인 가능하시고, 이 카페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증빙 서류는 배포된 매뉴얼에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목에 따라서 그 순서랑 증빙서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번에 카드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쓰신 게 관리 시스템에 연동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역이랑 단가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몇몇 건들은 검수조서 서식 6번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 같이 넣어주는 걸로, 요 1, 2, 3, 4번이 매겨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최대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다갑이 결제하실 때 업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 불가능한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부분이 식사류 불가능하고, 그 다음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햄버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밥류 중에서도 뭐 김밥, 삼각김밥, 도시락 같은 거 불가능하고, 그다음 컵라면, 그다음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거는 뭐 과자나 쿠키, 진짜 빵, 떡, 물, 그다음 음료같이 간단한 간식, 다과만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주제도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레이션, 그다음에 담당자 참고용으로만 구매 가능하신데, 복본을 여러 권 산다거나 그다음에 참가자나 강사분들한테 배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교재랑 책자 이런 것들 인쇄하시는 건데, 부스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요건 이제 참가자 규모에 맞게 적정 체크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 모집하셨는데 100부 인쇄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보완 요청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단행본 교재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는 포스터, 현수막 관련된 비용이고,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 제한이 있고, 자관 입장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무용품, 소모품 같은 그런 수액 다수의 재료인데요. 일단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자산 취득성 물품이 구매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뒤에 기자재 임차비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는 토너나 뭐 종이, 구급약품 같은 것들을 보통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공공요금은 이제 우편비, 택배비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불가능하고, 퀵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료는 이따 가입하실 때 넣으면 되고, 기자재 임차비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자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대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면 가능한데 자관 시설은 불가능하고요. 차량 임차도 이제 탐방 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쪽에서 지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1회 1인당 이제 15,000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모집 인원이랑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서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워크숍 참석하실 경우에 사업 담당자한테만 지출이 됩니다. 강사님이랑 보조 인력분들 안 되시고요. 가능한 거는 대중교통비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속버스나 KTX 타고 오셨을 때 그것만 가능하고, 택시나 시내버스 유류비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정산보고서랑 결과보고서 내주셔야 되는데, 정산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례비 정산보고서는 사례비를 선생님들이 요청하실 때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총 N회 발생이 돼요. 요청하시는 건마다.
그리고 운영비 정산 보고서는 운영비를 다 소진하고 나시고 나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총 한 번만 발생이 됩니다. 우리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7번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출력해서 직인 날인한 다음에 스캔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되고, 요 제출 마감일은 사업 종료 후에 10일 이내 해 주시면 되고, 그 내주시는 거를 이제 승인하고 보완하는 것까지 총 마감일이 이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 보면 3월에 사업 공고 나갔었죠. 그리고 4월 달에 사업 설명회 진행했고 5월 선정 결과 나와서 오늘 이제 OT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에 그 필요서를 내시고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신 다음에 확정되면 6월부터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설문조사 모니터링 예산 집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 10월 달에다가 왜 사업 종료를 넣어놨냐면, 이게 사실 10월 달 말에는 끝나야지 그 11월 8일 이전까지 승인하고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 말에 끝내주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 11월 이제 8일에 최종 마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 이어서 이제 그 이태용 선생님께서 관리 시스템 매뉴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정 팀장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중계 진행하다 보니까 댓글로 관련돼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회계사님 발표하는 이후에 질의응답 따로 있진 않아가지고, 그 생중계 때 질의응답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올려서 선생님들 한번 더 보실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시스템 매뉴얼 이태용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써야 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연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기계인문학 관리 시스템 매뉴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한국도서연합회 이태용입니다. 네, 본격적인 안내를 드리기 먼저 그 관리 시스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엣지나 크롬 사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윈도우 익스플로러의 경우는 정상적인 작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크게 지금 목차 순서대로 시스템에서 단계별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관리 시스템 접속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통해서 기리인문학 혹은 지혜학교 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문화 시설마다 이제 정형화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부여할 예정이고,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하며 비밀번호는 관리 시스템 첫 로그인 시 담당자가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계정은 각 문화시설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사업에 선정된 700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과부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리인문학 같은 경우는 5월 23일, 그리고 지혜학교의 경우는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메일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네, 관리 시스템 처음 로그인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 변경 팝업에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따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변경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최종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시게 될 텐데, 7단계를 순차적으로 담당자들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정보 확인 단계인데요. 처음 상단에 지금 문화시설 명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문화시설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각각 이제 체크박스 체크 후에 입력을 하시고 각각의 버튼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정한 정보는 지금 주관기관 승인을 통해 승인된 내역을 따로 아래 항목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전에 필요 서류 등록 단계인데요. 입력하신 문화시설 정보가 지금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시설 담당자분들에 대해서 총 5가지 서류를 출력하고 또 따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 협약서, 보안각서, 그리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서약서,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ISP 인증서, 그리고 USB 수령증, 총 5가지 파일을 상단에 각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PDF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서류에 필요한 서명, 그리고 직인 날인 후에 스캔한 PDF 파일을 아래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업로드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하고요.
이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실 때 꼭 5개 서류가 모두 업로드 되어야 파일 업로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기간 중간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는 한국도서관협회로 문의를 주시고 5개 파일이 모두 새로 업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협약서 같은 경우는요,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셨을 때 문화시설 기반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직인 날인하여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스캔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 선택 버튼 누르셔서 파일 업로드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보안각서도 마찬가지로 출력하기 전에 클릭하셔서 담당자 정보 따로 확인해 주시고 서명이 들어간 PDF 파일 스캔본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방지 서약서는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담당자 그리고 대표자 서명 진행하신 다음에 스캔해서 PDF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카드 그리고 ISP 인증서 수령증 같은 경우는요, 각 문화시설마다 받으신 카드 번호나 수령 일자 그리고 서명 등을 작성하셔서 PDF로 스캔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계획서 등록 단계인데요. 크게 프로그램 기본 정보 등록, 그리고 사업 세부 내용 등록,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차별 등록, 사례비 등록, 운영비 등록 각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지금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따로 다운로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또 추가로 업로드 해 주시고요. 작성한 이제 사업계획서는 안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도 담당자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 해주시고 주관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 페이지는 담당자가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제출했던 사업 신청서 항목들과 이제 동일한 항목들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차별 등록 버튼에서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팝업 창으로 각각의 항목들을 따로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학습 주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강연인지 탐방인지 후속 모임인지 등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1회차부터 지금 등록하는 프로그램이 몇 회차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대면 혹은 뭐 비대면 대면 혼합으로 진행하시는지 선택해 주시고요. 일정은 일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등을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석 대상 그리고 인원은 해당 회차에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시는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계획 인원은 한 회차에 대한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지금 강사 그리고 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이름과 소속 그리고 사례비 금액을 다 적어 주셔야 하고요. 강사와 보조 인력의 이름을 실명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같은 경우도 필수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교육 내용은 지금 회차에 진행된 내용을 따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이제 문화시설에서 진행을 하시는지 혹은 뭐 탐방이면 어디를 방문하시는지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분야는 문학인지 역사인지 등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도서의 경우는 해당 회차에 이용되는 주제도서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 회차별 등록에서 등록 후에 수정하려는 프로그램 회차가 있으신 경우는 리스트 옆에 노란색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수정 요청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각각 선택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아래 수정 요청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주관 기관에서 승인 처리 후 수정된 내용이 또 따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등록과 운영비 등록 같은 경우는요, 사업 신청서의 예산 계획으로 잡으셨던 강사 보조 인력의 사례비와 운영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셔서 등록을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사례비 등록의 경우는 지금 강사 그리고 보조 인력의 항목값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세목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 안에 세부 세목까지 선택을 하셔서 그에 맞춰서 등록을 따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등록 같은 경우는요, 세목이 지금 같으면 하나로 묶어서 산출 내역과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 사진처럼 다과비 안에 지금 각각의 산출 내역을 다 나눠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기입을 해주시고 합계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마다 작성이 완료가 되시면 아래 빨간색 사업계획서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기입하신 내용들이 각 항목별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서 PDF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 받으신 사업계획서는 이제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파란색 파일 업로드 버튼을 마지막까지 눌러주시면 주관기관에서는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승인 처리를 따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까지는 지금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고 주관기관의 순차적인 승인 처리를 위해 통해서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등록 단계인데요. 이제 이전 단계에서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차별 등록을 마치고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된 완료 회차에 이제 한해서 실적 등록을 따로 담당자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실적 등록이 승인이 되어야 이제 사례비 요청이 가능하고 인원 등록과 사진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필수사항으로 버튼명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홍보 실적 등록은 지금 회차당 선택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는 실적 확인 요청을 통해서 클릭해서 주관기관 승인 처리 후 이것도 사례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원 같은 경우는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기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홍보 실적 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 URL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릿, 포스터와 같은 홍보 파일을 따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사진 등록은 프로그램 설명과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여부 증빙을 위한 사진들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1회 사진 등록으로 사진 파일 하나가 등록이 되고 다수일 경우에는 좀 여러 번 등록을 따로 해주셔야 하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사례비 요청 단계인데요. 지금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큰 틀만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례비 요청 페이지에서 사례비 등록 버튼을 눌러서 회차당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고 사례비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사례비 요청할 내역을 좀 일괄적으로 체크하셔서 노란색 사례비 정산보고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금액 그리고 내용 등을 다 확인해 주시고 PDF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청할 사례비 내역들을 체크박스 각각 다 표시해 주셔서 사례비 정산보고서를 또 따로 업로드 해 주셔야 하고요. 또 팝업 안에 이제 사례비 정산보고서 파일 그리고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 아까도 안내를 드렸지만 그 업로드가 되고 나서 사례비 요청 버튼이 아래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또 강사 보조 인력에 대한 회차당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들은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강사가 6개 그리고 보조 인력이 5개의 증빙 서류를 포함하셔야 하면서 보조 인력 사례비 요청인 경우는 지금 3회차 이상 일괄로 묶어서 사례비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는 지금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례비 영수증 또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초상권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그 다음에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 이수증 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에 대한 어떤 회신서 또 강사의 경우는 표준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 등록에서 세부 프로그램 회차별 등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지에서 증빙 서류가 필요한 회차를 선택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표준계약서의 경우는 지금 서식 및 매뉴얼 게시판에서 따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강사는 지금 총 6개 그리고 보조인력은 총 5개의 서류가 한 세트이고요. 강사 및 보조인력 1명당 사례비 지출을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마다 필요한 서명 그리고 직인 날인 후에 하나의 PDF로 합치셔서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 파일로 업로드 되어야 사례비 지출이 인정이 되고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례비 지급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는 사례비 요청 상단 페이지에 이제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 출력하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거나 상위 메뉴 중에 프로그램 관리에서 세부 프로그램 내용 회차별 등록 메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하시고 또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지로 보셨던 사례비 요청 단계를 각 버튼에 맞게 나타내 보면 지금 사례비 등록 버튼을 통해서
입력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회차별 등록 단계에서 작성하셨던 지금 세부 프로그램명, 그리고 강사 및 보조 인력에 대한 이름, 그리고 사례비 책정하셨던 금액 등을 따로 이제 자동적으로 불러오실 수 있고, 나머지 기입 항목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반영된 사례비 요청 리스트들에서 요청하실 내역들을 일괄적으로 체크하셔서 정산 보고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내용 확인 후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례비 정산 보고서 업로드, 그리고 사례비 요청 버튼을 눌러서 정산 보고서 그리고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 한 파일로 합치신 그 파일을 첨부하시고 아래 사례비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례비 요청 진행 사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산 보고서 등록 대기 같은 경우 상황에서는 주관 기관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산 보고서 그리고 사례비 요청 버튼을 누르셨을 때 저희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 요청 단계로 상태가 변하게 되고, 주관 기관 확인 후 승인 또는 어떤 보완 요청을 받게 될 거고요. 보완 요청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 보고서나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들을 삭제하고 따로 보완하셔서 수정된 파일을 재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주간기간 승인 완료 후에 지급 처리를 거쳐 지급 완료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비 사용내역 등록 단계인데요. 앞에 사업계획서의 등록 부분에서 운영비 등록 페이지에서 이제 예산 항목별로 운영비 등록을 완료하셨을 때 세목별로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보여지게 될 텐데요. 먼저 사용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상호, 그리고 결제일, 결제 금액, 또 필요 서류 등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또 견적서 같은 경우는요, 거래 항목, 그 다음에 수량, 단가가 나와 있는 거래 명세서를 견적서를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금액이만 나와 있는 매출 전표 같은 경우는 첨부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필요 서류 같은 경우는요, 견적서 및 영수증, 그 다음에 검수 조서, 필요에 따른 계약서, 비교 견적서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 내용 등록 버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용 내역 등록 후에 항목에 해당되는 카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을 따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카드 내역은 이제 결제를 진행하시게 되면 3, 4일 정도 후에 리스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내역 등록 한 건당 한 건의 카드 내용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날짜에 같은 상호에서 각기 다른 금액으로 2번이 긁혔을 때 합산된 금액으로 한 번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따로 총 2번을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이제 등록할 운영비가 없고 전체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주간 기관의 승인 처리가 다 완료됐을 때 운영비 정산 보고서를 출력하기를 클릭하셔서 정산 보고서 파일을 PDF로 저장하셔 주시면 되고요. 정산 보고서 PDF 파일은 또 따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또 업로드 하시고 보고서 파일 업로드 버튼까지 따로 눌러 주셔서 업로드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결과 보고서 단계인데요. 결과 보고서는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하고요. 결과 보고서 항목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따로 담당자분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인하셔서 관리 시스템의 PDF 파일 형식으로 또 업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 내용과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이 또 따로 필요하고요. 사업 시행 내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셨던 그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게 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변동된 내용 같은 경우는 수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요, 사업 추진 성과, 그 다음에 사례비,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서와 자동으로 페이지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사업 시행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고 수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같은 경우도 잘된 점,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은 따로 신규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지금 아래 빨간 결과보고서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보고서에 이제 해당 문화시설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직인 날인 후 스캔하셔서 PDF 파일로 업로드 진행해 주시고 주간기관의 승인
확인 및 승인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단계가 시스템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저희 도서관 협회로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업 관리 시스템을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보셨던 것처럼 지금 페이지 자체는 메인 화면은 지금 단계별로 화살표가 다 지어져 있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시설 정보 확인에는 원래 시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비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어 있는 값들을 지금은 테스트 때문에, 시연 때문에, 뒤에 있는 단계 때문에 제가 임시로 입력은 돼 있지만 필요한 내용을 지금 체크하시게 되면 따로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 작성을 해주셔서 문화시설 정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완료가 되시면 지금 수정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또 담당자가 변경되셨을 경우에 지금 담당자 성명을 따로 바꾸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승인, 저희 주관기관의 승인 처리가 됐다는 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승인 처리가 다 완료가 되시면 지금 필요 서류 등록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요. 업무 협약서 출력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작성된 문화시설 정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설명 그리고 아이디를 자동적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주관기관 저희랑 또 문화시설 정보를 지금 자동적으로 다 갖고 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직인날인이 필요하고 스캔하셔서 다시 파일 업로드 협약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보안각서 같은 부분도 지금 소속과 연락처 그리고 사업 담당자 성함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서명만 따로 해주셔서 PDF 스캔 파일로 다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방지 서약서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비어있는 시설명과 담당자 같은 경우는 직접 수기로 작성해 주셔서 담당자 대표자 서명 진행해 주셔서 똑같이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각각 5개 파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증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지금 수료증을 PDF로 다운로드 하시기 때문에 따로 파일 선택을 통해 첨부하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를 누르셨을 때 지금 기존에는 승인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승인 대기 처리로 되어 있고 지금 올리신 파일에 대해서 하나씩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지금 등록 부분에서 버튼마다 이제 각각 내용들을 지금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항목들 값과 지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각각 다 작성을 해주시고 수정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액 같은 부분은요, 지금 첫 번째로 담당자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는 없고 뒤에 사례비나 운영비 등록을 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값이 불러온다는 점 한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기획 의도라든지 프로그램 구성, 운영의 특성, 그 다음에 수강 요건이나 홍보 방안, 그리고 목표 성과 체크하셨던 거 있죠. 그 부분을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임의로 우선은 테스트 겸 지금 세부 프로그램 회차별 등록을 넣어봤는데 기레인문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세부 프로그램 등록 버튼을 눌러서 아까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제부터 강연, 회차, 진행 방식, 일정, 참석 대상, 그 다음에 계획 인원, 한 회차에 계획하신 인원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와 보조인력은 강사명 그리고 소속, 사례비 금액이 다 입력이 되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로 회차별 교육하시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아니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하셔서 장소 직접 넣어서 세부 나머지 장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프로그램 분야 그리고 주제 도서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순차적으로 쌓이는 리스트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거는 승인 완료 처리가 된 거는 이상이 없지만 지금 보완 요청을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주관 기관에서 이제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하나씩 넣을 텐데 지금 보시면 주제도서 입력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입력을 빠뜨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제도서 미작성으로 인한 보완 요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강사 부분의 소속이 지금 미기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미기재를 보완 요청해달라는 지금 보완 요청을
예시로 보시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옆에 수정 버튼을 통해서 지금 비어있는 부분 같은 경우 주제 도서를 따로 지금 입력해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승인 대기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비 등록 부분인데요. 지금 사례비 등록 같은 경우 예산 편성표에 맞춰서 예시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강사나 보조 인력의 성함 그리고 금액 그리고 회차를 곱하셔서 그거에 대한 산출 내역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주시고 사례비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예산이 다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운영비 부분도 지금 일반 수용비에서 다과비, 주제도서비, 뭐 인쇄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 예산 계획 세우신 부분을 따로 산출 내역을 지금 각각 다 산정해서 운영비 등록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는 뭐 포스터 제작, 그리고 현수막 및 배너 제작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 있는데 산출식을 한 번에 쓰고 그거에 대한 통합적인 금액 90만 원을 따로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완료가 되시면 지금 사업계획서 출력하기 버튼을 통해서 지금 문화시설 정보나 프로그램 기본 정보 버튼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 한 번씩 다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옆에 PDF로 저장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서 여기 파일 선택 부분 눌러서 업로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된 부분은 지금 리스트에 올라오게 되고 요거는 지금 주간기간이 승인 완료가 되었다는 표시고 옆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또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 등록은 지금 세부 프로그램 회차별로 다 등록을 완료하셨을 텐데 이제 한 회차가 다 끝나게 되면 그 회차별로 실적 등록을 먼저 진행하시고 사례비 요청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앞에 1, 2회차는 승인 완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승인 대기 중인 상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임의로 회차 3회차가 끝나고 남자 15명 그리고 여자 10명 그래서 총 25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사진 등록 같은 경우도 사진을 미리 넣어놓고 지금 업로드된 사진을 따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버튼을 업로드가 완료가 되셨으면 지금 실적 확인을 눌러주시면 실적 등록이 완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관기관이 승인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승인 완료가 되면 지금 위에 승인 완료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적 등록이 승인 완료가 지금 진행이 되면 사례비 요청 페이지에서 사례비 등록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지금 1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로 넣어봤는데 2회차도 승인 요청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세부 프로그램에서 차수 2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강사가 이제 김철수라는 강사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예금주와 은행명, 계좌번호 따로 다 입력을 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까지 다 등록을 해 주시면 지금 사례비 등록으로 잡으셨던 50만 원, 회차당 5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등록이 완료되면 정산보고서 등록 대기 상태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선택하셔서 정산보고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자동적으로 당일 집행액이 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했던 정보에 대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다 불러오고 있고요. 이 내용을 PDF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비 지출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요. 지금 2회차에 대한 강사 사례비를 지출하겠다라고 했으니 2회차에 대해서 사례비 영수증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출력하시게 되면 그 강사에 대한 소속과 성명, 항목 등이 지금 나오게 되고 체크리스트, 앞서 말했던 체크리스트와 사례비 영수증 자동적으로 지금 교육했던 일시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리고 저작물 활용 동의서까지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같이 출력하시고 지금은 강사에 대한 사례비 지출을 진행하는 경우니까 서식 및 매뉴얼 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 서식까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같이 첨부를 하나의 파일로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진 지금 내용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승인 완료 처리가 된 걸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사용 내역 등록을 완료하셨을 텐데 제가 앞서 예시로 지금 다 세목을 기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각각 누르셔서 상호나 결제일 그리고 결제 금액 등을 눌러주시고 기입해 주시고 필요 서류에 대해서 견적서나 영수증 그리고 뭐 검수 조서에 필요한 계약서, 비교 견적서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치셔서 첨부를 해주시고 사용 내역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내용은 지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예시가 바로 나오진 않는데 카드 내역 같은 경우는 3, 4일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여기 리스트에 반영이 돼서 해당 지금 지출, 운영비 지출을 요하는 금액에 맞춰서 상호를 정상적으로 체크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영비 정산이 다 완료가 되셨을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 정산 보고서도 따로 출력하셔서 집행액이 예산 총액과 같아지고 뭐 잔액이 0원이 되겠죠. 반대로 세부 결산 내역도 다 확인해 주시고 프로그램 명이나 이런 세부 정보들 다 확인해 주신 다음에 출력해서 옆에서 바로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인데요. 결과 보고서에서 사업 시행 내용 같은 경우는 앞서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우선 가져오고 지금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바로 수정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정보들을 바꾸면 되고요. 자체 평가는 지금 잘된 점, 그리고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수기로 각각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요, 지금 세부 회차별 등록들을 다 입력을 해주셨을 텐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오고 있고요. 추진 성과도 지금 실적 등록에서 다 입력을 하셨던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례비도 지금 회차별로 다 작성을 하시게 되면 리스트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 내용에 대해 승인 완료가 처리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운영비도 각각에 대한 승인 금액들이 다 사용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액이 0원이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출력했을 때 대표자 그리고 문화시설 담당자 성명 그리고 연락처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설명 옆에 PDF로 출력해 주셔서 꼭 직인 날인 받으신 다음에 스캔해서 PDF로 다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내용들은 지금 다 불러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기입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서 결과 보고서를 바로 아래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관리 시스템의 시연 지금까지 종료가 됐고요. 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